안녕하세요. 애월 대표 변준환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지금쯤 되면 9월 모평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요. 또 한편 9월 모평이 끝나면 수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대단히 걱정이 많을 것으로 합니다. 특히 논술러들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더 걱정이 많을 거예요.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내신에서 어느 정도의 수능 점수를 맞았을 때 불리함이 없이 합격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따라서 오늘은 대단히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건 바로 논술에서 합격자들이 과연 대학별로 어느 정도의 내신과 수능 점수를 맞았는지에 관한 통계 자료입니다. 짧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문계열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과 수능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대학별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건국대학교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건대. 네, 지원자들의 평균보다는 합격자 평균이 중요하겠죠? 자, 합격자들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합격자들의 평균은 보통 내신 4.43등급이었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수능은 보통 내신보다는 조금 한 등급 높았던 3.26등급 정도가 됐어요. 표준 편차는 0.54니까요. 보통 수능은 4등급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 내신은 0.88이니까 합의로 따지면 5등급까지도 충분히 합격자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희대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는 지원을 4등급이 많이 했지만 역시 합격자 내신은 3.48등급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요. 4등급 초반까지도 합격자가 나왔다는 걸 표준 편차를 통해서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건대보다는 훨씬 더 수능 평균 등급이 높았죠. 2.73등급. 낮아도 3등급의 초반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동국대 살펴보겠습니다. 동국대는 지원자고 합격자에서 합격자들이 4등급에서 여러분들 나왔고요. 평균. 그리고 0.83이니까 5등급 초반까지도 역시 합격자가 나왔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능 평균은 여러분들 세개 대학 중에 가운데 대학에 해당하죠. 3.16등급에 표준 편차가 0.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서강대 살펴볼게요. 서강대는 역시 4등급을 지원했지만 합격자는 3.34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고요. 표준 편차가 0.64니까 역시 4등급 초반까지도 합격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 요 대학 중에 가장 뭐죠? 네, 수능의 평균 등급이 2.20등급으로 가장 높고 표준 편차가 0.59니까요. 결국 3등급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성균관대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균관대는 서강대하고 보통 같이 비교가 많이 되는데 네, 지원은 4등급 초반 그렇지만 3등급 초반에서 주로 합격자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0.79니까요. 4등급 초반까지도 역시 합격자가 나오고 있어요. 수능은 가장 높은 그러니까 2등급 초반 1.99, 2등급 초반에서 거의 다 끊기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원자들의 여러분들 학력 수준이 낮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숙명여대는 보통 4.53등급이 가장 많이 지원하지만 합격자는 역시 3등급 후반대에서 그리고 4등급 중반이나 또는 5등급 초반까지도 사실은 합격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은 3등급 초반에서 보통 3등급 후반대까지의 합격자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연세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연세대는 최저도 없고 여러분들 내신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내신이 4.19로 많이 지원하지만 합격자 평균의 내신은 3.19고요. 0.81이니까 4등급 초반까지도 평균자가
합격을 하고 문 닫고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내신이 5, 6 등급인데요. 합격이 그러면 불가능한가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요 내신 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합격자의 케이스에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대는 기본적으로 논술의 난도가 높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되게 크죠. 왜? 영어 제시문도 있고요. 그리고 수리 추론 문제나 자료 해석 문제도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학 능력이 담보돼야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특성이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수능 점수대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수능 점수대가 2점대 초반, 2점대 중반을 벗어나지 않는 학생들이 결국 합격을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수능보다 내신이 낮다 그러면 특목자사고 아이들이 많이 지원해서 합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화여대는 여러분들 3.97 등급이 지원해서 3.33 등급이 많이 합격을 하고요. 역시 3점대 후반까지는 별 문제 없이 합격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수능의 평균 등급이 내신보다 더 높죠. 그렇죠? 역시 이화여대도 여러분들 뭐예요? 내신보다는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대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목자사나 일반고에서도 내신에 불리함이 있는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많이 지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요. 중앙대는 최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내신이 여러분들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내신 이렇게 조금 더 낮아도 지원이 되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만 수능 등급은 2점대에서 끊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학생들만 붙을 수 있겠죠. 한국외대 여러분들 3.48 등급 중간 정도에서 4등급 초반까지도 충분히 합격하고요. 그리고 수능은 보통 3등급에서 3등급 중반까지가 가장 많이 합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최저가 4등급까지 떨어지겠죠. 무슨 말이에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 등급이 내신 등급이 낮은 학생들도 많은 지원을 해서 보통 5등급 중반대까지도 합격자가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수능에서는 이런 학생들도 보통 2, 3등급을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익대는 3.98이니까 거의 4등급에 가까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지만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수능 등급이 역시 더 높다. 따라서 내신은 낮지만 수능의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이 보통 논술 전형에서 많은 합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계열을 살펴봤고요. 자연계열을 빠른 속도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은 인문계열에 비해서 내신 점수대가 보통 0.5점 정도 낮아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건국대 4.07, 경희대 3.08, 동국대 3.94, 서강대 3.11, 시립대 3.67, 성균관대 3.08.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신은 전부 다 3, 4등급 학생들이 주로 논술을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구나. 지원자들이 주로 내신 3, 4등급 학생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 볼까요?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어때요? 합격자들이 보통 훨씬 더 내신보다는 여러분들 높은 점수로 다 합격을 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성대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경희대라든가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능의 평균 등급이 2점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력을 보유해야만 수리 논술을 뚫고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숙대, 연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까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자연계열 숙대
여학생들이라면 한번 지원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 내신이 예를 들면 4점대 중반이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은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숙대 논술 전형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능 평균 등급도 3.37, 3등급 정도면 합격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논술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는 여러분들 뭐예요? 네, 주로 내신은 합격 등급이 2.92 수준이죠.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합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네, 수능도 2.11 수준에서 주로 합격자의 평균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연대같이 이렇게 논술 문제 난도가 좀 높은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리를 풀 수 있는 수능 실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문제 접근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내신도 수능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3등급에서 보통 3등급 중반 후반까지 지원해서 2등급 중반 후반대에서 합격을 하고요. 수능. 중앙대는 보통 3점대에서 지원을 하고 2점대 중반에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중앙대가 훨씬 이대보다 여러분들 특목이나 자사고 학생들의 지원이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양대는 4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3등급 중반 또는 4등급 초반 학생들이 많은 평균으로 합격을 하고요. 그렇죠? 수능은 역시 2등급 중반대에서 3등급 초반을 벗어나게 되면 합격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과생들은 잘 봐두셔야 되는데 4점대 중반에서도 평균 합격자가 나와요. 그리고 5등급까지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고 수능 등급도 3점대 중반이면 합격을 할 수 있어서 실제로 인서울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펴보시면 주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와 자연계를 가리지 않고 주로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 데가 바로 내신 3, 4점대 학생들이에요. 3, 4점대면 여러분들 수도권 주요 대학을 교과나 또는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특히 종합전형이 나는 가능할 거야 라고 지원했는데 합격률이 특히 낮죠. 예를 들면 과고나 영재고를 제외한 고등학교에서 종합전형에서 주요 대학을 합격하는 건 합격률이 높지 않아요. 특히 13개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고에서 지원했을 때 합격률은 2.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가려면 결국 논술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나서 지원을 했고, 또한 최저가 있거나 최저가 없거나에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논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기본 수능 등급을 유지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논술을 준비하시더라도 수능 준비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공부를 꼭 열심히 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애월대표 변준환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합시다. 안녕.